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이 반토막 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 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숨겨왔던 수십조 원의 부실고리가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폭락 공포는 단순한 우려일까요? 아니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의 한숨이 전국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죠. 단순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가장 근본적인 뼈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과거의 침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폭락의 서막을 알리는 진짜 시한폭탄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 자금줄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바로 그 끔찍한 폭탄입니다. 이 대출 방식은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들은 내 돈으로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던 상승장에서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쏠쏠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는 폭등했고 미분양의 늪이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돈줄이 멈췄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건설사가 속출하며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이 빌려준 대출 잔액만 무려 13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이 시한폭탄이 이미 터지기 시작한 곳은 어디이며 우리는 왜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한 이론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였던 서울 둔촌동 사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시공사 간의 끔찍한 공사비 갈등으로 수만 세대의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죠. 크레인은 멈췄습니다. 당시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가 다가오며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부의 다급한 긴급 수혈이 없었다면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부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사태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16위를 자랑하던 건설사가 결국 백기를 들고 쓰러졌습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우발 채무만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60곳이 넘는 공사장이 멈춰섰고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 작년 폐업만 500곳이 넘습니다. 이처럼 PF가 부실해지면 왜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까요? 부동산 개발 대출 부실이 몰고 올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의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이들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높은 수익을 쫓아 무리하게 위험한 대출을 내어주었습니다. 건설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회수하지 못한 돈은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손실이 됩니다. 자본이 깎여나갑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빨간불이 켜집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예금을 빼내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빠르게 말라버리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깁니다. 건실하게 운영되던 일반 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결국 실물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PF 위기 뒤에 숨겨진 더 치명적인 진짜 폭탄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무서운 공포는 바로 신용경색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해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는 극단적인 현상을 말하죠. 부동산 부실에서 시작된 작은 불신이 금융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은행들과 제2금융권의 연쇄적인 붕괴 가능성입니다. 이들은 대형 은행들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거시경제의 작은 충격파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서민들을 위한 대출 창구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죠. 이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자 국가 신용 등급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이 2차 위기가 현실화되면 건설사나 은행을 넘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릴까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기둥이 흔들리면 개인의 자산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집값이 속절없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시장에는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극도의 공포심이 탓에 사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래는 실종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죠. 매달 바쳐야 하는 이자는 벅찬데 집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집니다. 이른바 집은 있지만 가난에 허덕이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조차 100%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연행법상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악몽이 펼쳐집니다. 이 혼돈의 폭락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폭락의 시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철저한 방어 전력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빚을 내어 투자하는 무리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늘려두어야 합니다. 둘째,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출 다이어트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신용대출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빚 줄이기가 우선입니다. 셋째,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수시로 깐깐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제읍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여러 금융기관의 차선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연 한국 부동산은 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까요? 현재의 위기를 지켜보며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전문가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바닥을 기어가며 활력을 잃었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나홀로 영원히 우상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환상은 깨졌습니다. 당분간은 과거와 같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억 원씩 뛰는 대세 상승장은 결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고 냉혹한 옥석 가리기가 시장 전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입지가 탁월하고 실수요가 탄탄한 극소수의 지역만이 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일자리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 부동산의 소멸은 훨씬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역시 상당 기간 뼈아픈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대한민국을 덮친 부동산 폭락과 개발대출 부실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떨기보다는 차갑고 냉정하게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위기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편하십시오.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경제 흐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정확한 경제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